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컴퓨터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기출문제 자료는 뭐를 이용하냐면 올해 1급 실기 내용물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버전도 2021로 올라요. 정보가 좀 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각 출판사들이 책을 좀 예년에 비해서 빨리 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화공의 2025년 1급 실기 총정리 책이 빨리 출간이 돼서 저희는 그 책을 한번 또 학생들에게 다 풀어보게 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화공 사이트 들어가셔서 총정리 문제 2025년 총정리 문제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풀이해 볼게요. 고급 필터 기출 문제 1회입니다. 2024년도 국어. 올해 시험 쳤던 유행들을 일단 정리를 좀 해서 책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학원생들 시험 치고 내용물 비교했었을 때 시험 내용들이 접목이 좀 많이 돼 있는 거를 확실히 보게 됐거든요. 자, 보면 개설일의 연도가 고급 필터 풀어볼게요. 연도가 2018년 이후이고 휴무일의 정보가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데 여러분 함수 좀 보세요. end와 year light만 줬는데 여기에 어떤 식이 만들어져 있죠? 이거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나가 들어가 있는데 OR 함수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배열 함수 생각나시죠? 배열의 조건과 조건 사이가 end일 때는 곱하기 기호, OR일 때는 플러스 기호를 쓰잖아요. 그 형태로 이 고급 필터 문제를 푸셔야 해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A30의 조건 들어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A30의 조건이라고 입력하고요. 함수 들어갈게요. 엔더. 해설일의 연도 찾아낼 거니까 2열 먼저 쓰겠죠. 해설일의 연도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고급 필터 하실 때도 이렇게 D4셀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 천열 고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굳이 고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급 필터는. 자,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는 게 가장 좋죠. 이후는 이상기호 사용하셔야 됩니다. 2018년 이후이고 시과 식 사이에 쉼표로 구분하고요. 자, 5월 연산자 없으니까 갈로를 감사해야 되겠죠. 휴무일의 정보가 일요일이거나 그죠? 일요일이거나 그죠? 자, 여러분들 안 내도록 합니다. 쌤은 오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연산자 써야겠죠. 그 다음 만약에 라이트 함수를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와일드 문자 곱하기 기호라든지 이런 걸 써야 해야 되는데 여기 라이트 함수를 주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라이트 함수 쓰시고 자, 휴무일의 정보에 공휴일이거나 했으니까 세 글자를 추출해야 되겠죠. 공휴일. 나갈로 닫으시고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시가 이 시기 5월입니다. 그리고 엔드 연산자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출 문자 추출해야 될 필드는 센터 지역 센터 데이터에 그죠? 자, 센터 코드 지역 개설일 면적 휴무일 정보가 필요하네요. 자, 여러분 센터 코드와 지역이 필요하고요. 개설일이 필요하고요. 면적도 필요하네요. 휴무일 정보 도시 복사하셔서 A34명에 컨트롤 V. 자, 본문에 커서 찍으시고요. 고급 필터. 본문에 찍고 하면 편리하게 들어가죠.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 두 개 들어가겠죠. 복사 위치. 죠. 확인하면은 이렇게 잘 나왔죠. 여러분들 눌러주실 수 있도록 하고. 자, 고급 필터에 OR 연산자 함수 없었을 때 배열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건부서식 풀어볼게요. 자, A4에서부터 L28 영역에 0구분이 직영이고 엔드 들어가겠네요. 개설 1이 짝수인 거니까 개설 1의 일수는 대함수가 되겠죠. 짝수는 이제 2번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서 식을 세워가면서 푸시는 게 좋겠죠. 이제 읽으실 때 식 간단하게 머릿속에 세우는 거. 그죠? 메뉴, 조건부서식. 자, 조건부서식 함수는 엑셀 바탕에서 먼저 함수 푸시고 식 복사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 함수 맙수 안 나오니까 편하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구분이 직영이고, 자,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의 셀을 찍었을 때는 열고정 하시는 거 명심 하셔야 됩니다. 이걸 행전체로 인식해서 행전체의 색깔이라든지 서식이 적용되죠. 직영. 자, 이제 2번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짝수인지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2번 먼저 하시고 데이 함수 써서 데이 날짜는 그죠? 개설이 되겠죠? 개설일 찍고 역시 F4 두 번 하시면 되고 데이 닫고 이제 2번 닫고 엔드 닫아야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서식 식 열심히 잘 세워놓고 서식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붉은 기울임꼴에 꼴꼴색은 표준의 파랑, 그죠? 확인하시고, 잘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기본 3, 우리 문제 1번에 기본 작업 3 볼게요. 자,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되도록 용지 방향 설정하고 A1에서부터 H28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자세히 탭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요 메뉴 일일이 하시는 것보다 나누기 할 때 빼고는 다 이렇게 쓰시면 편하겠죠. 자, 가로 인쇄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인쇄 영역 잡으시고요. 기존에 인쇄 영역이 있을 때는 심표하고 추가시키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새로 잡으시면 되겠죠. A1부터 H28까지 그죠? H Shift 누르고 28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 또 더 쓸 일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페이지 내용이 95%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탭으로 보시면 95% 축소되어 있고요.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 상단은 머리글 하단은 바닥글이 되겠죠.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바닥글 설정하시오. 머리글 바닥글 가셔서 바닥글 편지. 자, 위치는 여러분 가운데네요. 가운데에 현재의 페이지 번호 이렇게 삽입하시고 페이지 번호 요즘 이제 새롭게 좀 추가된 거죠. 페이지 번호에 끌골 여러분 다 드래그하고 끌골 주십니다. HY 경고딕 가라고 되어 있는 게 텍스트 서식이죠. HY 경고딕 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된 거 보이시고 미리 보기에 다 나오죠. 네, 이렇게 하셔서 확인하시면 만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 3번 분석 작업 1 피벗 테이블 풀이 들어갈게요. 피벗 테이블은 파일의 확장자가 네 가지 종류죠. 자, 지금 기출 문제 1회처럼 액세서 파일과 엑셀 기본적인 파일, 그 다음에 엑셀 파일 안에서 심표로 분리된 CSV 파일,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자, 액세스 파일로 되어 있는 기출 문제, 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풀어보는 문제는 다른 기출 문제에 제공되고 있으니까, 네, 또 다시 한번 기출 문제 중에 1에는 액세스 파일이니까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 기타 메뉴에 가시면 데이터 가져오기에 들어가는데 30A조 시험장에서는 기타 원본 안에 요 마이크로소프트 커리가 있습니다. 30A소에서는
지금 현재 오피스 2021 엑셀 버전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에 변별력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랑 저희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돼 있는 때는 레거시 마법사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 레거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레거시 마법사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 레거시 나타나지 않으면 파일에 가서 옵션으로 가시면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여기 레거시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사 표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 레거시 체크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나 연습 안 해본 학생들, 이거 아직 안 본 학생들 참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마법사 마이크로소프트 갈게요. 자, 마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C 드라이브 안에 OK 폴더 재활용 다시 눌러서 피벗 테이블을 보고 필드를 가져. 네, 여기는 이 기출 문제 1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필드들 다 나열해 줬네요, 여러분. 아주 편리하게 됐습니다. 지역, 면적, 남부, 유차량, 에어필하네, 그죠? 아, 혹여나 문제에서 여기에 조건을 제시하던 문제는 한 4년 전에 이렇게 문제되다가 또 변형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끔 기출 문제에서 지금 학생들 다녀오고 난 다음에 요거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뭐 문제 풀면 한 번씩 이렇게 조건이 있었었어요. 혹여나 시험장에 갔어도 뭐 지역에 대한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 있거나 이런 구분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을 때 여기를 살펴보다 이렇게 누르면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조건이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들어가시고 위치는 여기는 필터죠. 필터는 위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열의 삼행에 나타나는 시작 위치가 되겠죠. 보시고 보시면.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그림 정확하게 보시고요. 문제가 되겠죠. 지역은 행이 되겠고요. 값에는 면적의 평균과 보유 차량의 평균이네. 그죠?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일단 넣어놓고 그 다음 형식 변경을 가겠죠. 레이아웃 형식 변경 계획책이네 여러분. 디자인 메뉴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형. 그 다음에 지역의 필드는 산자로 끝나는 데이터만 표시하십시오. 그죠? 지역 필드 클릭하셔서 이거 레이블 필드입니다 여러분. 레이블 필드로 오셔서 검문자 들어야 되겠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면적과 보유 차량의 값 필드 설정에서 셀 선식의 숫자 범주를 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값 필드 설정으로 반드시 숫자 범주를 들어와서 메뉴를 주시는 게 가장 피벗 테이블의 점수가 정확하게 올라와요. 여기 들어와서 평균도 같이 바꾸시면 됩니다. 자, 학생 보시고 값 필드 설정 보시고 표시 형식에 자, 전단위 그 있을 때는 전단위 기호 체크하시고 점 한 자리만 있을 때는 점 한 자리. 이거 두 개 싸고 동일하게 안 돼요, 선생님. 안 됩니다. 각각 해주셔야 됩니다. 형식에 형식에서 건이라든지 이런 거 서식 붙여 항상 표시 형식으로 들어오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만든 모양이랑 지금 시험지에 표지에 나와 있는 모양 여러분. 그 시그마 값의 변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그마 값 이동시켜서 항상 피벗 탭을 모양이 동일하게 만들어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각 다음 항목에 빈 삽입해라. 그죠? 그러면 여기는 평균이랑 함수들이 잘 나와 있는데 가끔 문자 레이블 밑에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는 우리 부분합에 보면은 함수
하고 나면은 모양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라는 문제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문제도 기출 문제 지금 제공되고 있으니까 하긴 할 텐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피부 테이블 분소로 들어오시면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들어오시면 요 소개가 지금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부분한 및 필터에서 여기를 사용자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함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요 문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분합 필터처럼 합계, 평균, 최소 최대 함수 줄 수 있는 방법 자세히 보도록 해요. 여러분. 그에 관련된 기출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풀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피부 테이블을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2 살펴볼게요. 여러분, 분석 작업 2는 두 문제를 동시에 다 풀어야만이 10점이 채점이 됩니다. 한 문제만 풀면 5점이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분석 작업 2에 보니까 정렬이 나왔네요. 정렬은 이 행을 기준으로 필더 순서 변경이네요. 이거는 필더 순서 변경할 때는 열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접수 번호 종류, 기간, 숙박비, 교통비, 식비 순이에요. 그죠? 자, 데이터 메뉴에 가서 정렬 가시면 여기에 필더 이름 정렬할 때 반드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디폴트는 위쪽에서 아래쪽이죠. 행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되어 있고요. 자, 행의 번호는 이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행.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하시면 됩니다. 쉬고 잘못 만들어 주셨을 때는 이렇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순서 없이 자, 입니다. 옆으로 쭉 나열해도 되는데 아래쪽으로 하죠. 직비. 자, 순서 정확하게 추가 치고 돼 있는 거 보시고 하시면 정렬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통합을 보겠습니다. 통합의 보통은 어때요? 여기 함수를 구해야 될 필드들 제공되고 구하고자 하는 이름들 다 나열돼 있었죠. 근데 이렇게 비워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방법이냐 하면 종별 숙박비와 교통비, 그러니까 숙박비는 최대값이 나오고 교통비는 최소값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필드가 뭐가 필요해요? 종류, 숙박비, 교통비가 필요하네. 그죠? 이거는 원본 데이터에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쓰시는 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숙박비, 교통비 취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고, 소만 사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다 사시고 하시면 편하죠. 보통은 이제 종류에서 교통, 자유여행, 팀 패키지. 들이 보통 4개로 딱 정리되어 있거나 5개로 되어 있죠. 또 가끔 문제에서 보면은 자유여행과 패키지만 가져온나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유여행과 패키지만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으셔야 됩니다. 또 와일드 문자 사용하여서 관광으로 끝나는 자료, 그 다음에 효도로 시작하는 자료 이런 식으로도 세견이 많이 되죠. 이렇게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통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네이버를 복사하고 통합에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 보시면 통합의 함수가 뭔지 정확하게 보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숙박비가 앞에 있는데 최대값이고 교통비가 뒤에 있는데 최소값이죠. 제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최소값 마지막 칸에 있는 함수 먼저 합니다, 여러분. 최소값.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참조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거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종류로부터 시작하죠. 그럼 여기 접수번호 사시면 안 됩니다. 교통비로 끝나죠. 식비 굳이 살 필요 없죠. 그래가 해서 영역 지정할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종류부터 교통비까지만 그래가 해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반드시 해주시고요. 저탱천열 체크하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통비와 숙박비의 최소값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숙박비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또 하시면 됩니다. 숙박비까지만 영역 내가셔가지고 통합계 써서 함수만 제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채팅 전열 다 체크 잘 돼 있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교통비는 최저값이 나온 거고 숙박비는 최대값이 나온 거고 통합은 있도록 통합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변별력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통합하실 때도 신중하게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문제 3번가 되었네요. 자, 여러분 문제 4번 기타 작업의 매크로와 차터 그 다음에 프로시저 문제 풀이를 할게요. 자, 매크로는요 223에서부터 227 영역의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하여 식 적용이라고 매크로 하라고 했네. 그죠? 양수, 엄수, 그 다음에 영, 텍스트 순으로 돼 있네요. 매크로를 할 때 순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풀 문제의 데이터를 살펴보셔야 해요. 데이터에 굳이 문자가 없는데 문자 기능을 줄 필요는 없고요. 자, 보니까 저희 데이터는 양수, 엄수, 영, 문자 다 있네요.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풀이하면 되겠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도형을 이용해서 여기 G에서 G3 영역에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라고 했죠. 자, 여러분 만들어 봅시다. 요즘에는 도형보다는 단추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죠. 자, 도형부터 저희 학원에서는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서 바로 하고 도형을 만들어서 접목시키지 않고 도형 만들면서 바로 매크로 진행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약간 1초라도 줄일 수 있죠. 삽입에서 일러스트 도형에 왔어. 빗면 도형 찾아서 G2의 Alt키 여러분 꼭지 지점하고 도형은 매크로 대화상자 바로 안 뜨죠. 그래서 텍스트 이름을 미리 사용 입력해 놓고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자, 매크로 지정할게요. 자, 디폴트 그대로 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오시면 자, 선생님이 데이터 편하게 한다고 선생님 붙여놨는데 자, 순서가 이렇죠. 양수일 때 파란색에 그죠? 요 기호는 큰덤비를 일일이 안 묶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묶었으면 다 묶어서 주시고요. 기호 들어가고 백분율 퍼센트로 만들으라고 했죠. 그래서 퍼센트 백분율 하고요. 그 다음 엄수는 자홍색으로 여러분 마이너스 기호 붙이랍니다. 마이너스 기호 붙일 때는 반드시 붙여주시고 그 다음 0은 0%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빨강에 그죠? 당구 푸시 모양 이렇게 내라 서식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서식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잘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보기 음영은 이렇게 커서 위치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두시고 바로 중지하셔도 되고 한번 클릭한 다음에 개발 도구에 와서 기록 중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서식 해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서식 해제는 거의 뭐 일반 회계 그죠? 숫자 이 정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 1급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버전이 2021로 올라가면서 함수도 매우 까다로워졌죠. 근데 또 한 가지 매크로는 조금 행해진 것 같더라고요. 매크로는 집점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꼼꼼히. 자, 해제.
서식 해제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죠. 시고 자, 이건 셀 서식 가셔도 되고요. 여기 홈 탭의 사용자 지정에 여러분 여기 일반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반 탭 이렇게 바로 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클릭해도 되고요. 있는 상태로 그대로 해제하셔도 됩니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됐죠? 자, 서식 적용되고 서식 해제되고 서식 적용되고 서식 해제되었습니다. 여러분 매크로는 간단하게 그러나 꼼꼼하게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작업 차트 문제 풀게요. 차트 문제는 각각 2점씩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하나 특이한 기능이 있을 때는 다른 거 풀도록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다 그냥 다양한 메뉴들을 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메뉴 어디 있지 하고 찾아야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차트 공부할 때도 꼼꼼하게 보도록 합니다. 자, 차트의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어 선행으로 변경하고 효도 감각 요소를 차트에 추가하여 표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분 차트 영역에 커서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하면 계열이 모두 같은 차트의 종류로 변경되고요. 계열 하나를 찍고 차트 종류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택해서 원하는 요소의 차트에 대한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모두 꺾어 선행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차트 영역에다 커서 두시고 차트 종류 변경해서 여러분 꺾어 선행 표식이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도 관광의 요소를 차트에 추가하여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데이터 보십시오. 효도 관광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와서 차트 데이터 범위를 다 한번 쏴주시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관광 잘 들어온 거 보시죠? 자, 그러고 차트 변경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목 A1의 셀과 연동시킬 겁니다. 플러스 메뉴 눌러서 차트 제목. 그래서 따로 클릭할 필요 없으세요. 수식줄 넣으시고 A1 찍으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례 위치는 오른쪽. 범례 가셔서 오른쪽 하시면 되고요. 식비의 계열을 하강선을 표시하고 자유여행의 계열의 설명선으로 표시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식비의 계열이니까 식비가 주황색이네. 그죠? 식비의 계열, 차트의 하강선이나 제소선 이런 것들 전부 다 차트 디자인에 오시면 차트 요소 구성, 차트 요소 추가에 다 있습니다. 선에 가서 하강선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강선 표시 잘 되었네요. 그죠? 설명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설명선이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설명선에 계열의 이름과 값이 표시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유여행 찍고 여러분 플러스 레이블 가시면 자, 레이블의 데이터 설명선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기타 옵션 나와가지고 항목 이름이 자유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계열 이름이 되겠죠.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고 값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위치는 여러분 어디 있죠? 여기 위쪽에 있네. 그죠?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노란 색깔이 나오는 거, 이 설명선 모양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죠. 보시면 설명선 모양 안 보이나? 이렇게 치고 나왔죠. 자, 같은 방법 실행하시면 되겠죠. 자,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설명선하고 기타 옵션 들어오세요. 그죠? 자, 기타 옵션에 오시면 그죠? 레이블 옵션 숨겨져 있을 때 항목 이름 빼고 열리죠. 위치는 위쪽. 그죠? 자, 노란색 모양으로 약간 조절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모양 동일하게 나오세요.
살펴보시고요. 기본 세로축에 이번 차트도 팽이한 문제다. 그죠? 기본 세로축 값에 가로 항목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세요 했을 때, 자, 데이터 값 조절하면 되겠죠. 자, 최소값은 회계 모양이죠. 0으로 시작하고 최대값은 24만이네요. 그죠? 24만. 단위는 6만씩 가졌네요. 그죠? 여러분, 보조 단위는 손대지 않습니다. 기본 단위만 손대시면 돼요. 보시고요. 잘 바꿔주시고 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 차트 영역 테두리 둥근 모서리하고 색상표는 다양한 색상표 서리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차트 찍으시고 우리 채우기 메뉴에 오시면 테두리 안에 오시면 둥근 모서리. 그 다음 요즘에 안쪽 그림자 모양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찾아보도록 하시고, 이 문제는 그림자는 없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차트 색상표의 다양한 색상표 서리는 어디 있냐면 차트 디자인의 색 변경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양한 색상표 서리 있죠. 이거는 여기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누굴 눌러요? 이제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차트 그림이랑 전부 다 칼라로 나오죠. 그죠? 색깔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로축에 그죠? 요소들이 세로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가로축 모양 클릭하시고 여기 오시면 자, 텍스트 방향 나오죠. 그래서 세로 모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 모양 차트 모양 아주 팽했습니다. 그죠? 자, 차트 모양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 이제 기본 작업에 프로시저 문제 풀게요. 프로시저 문제는,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함수도, 함수를 풀기 위해서 적정한 시간을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 한 문제는 6점이고, 프로시저 요거는 5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 영어 쓰고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2번은 빼고 함수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2번은 제하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소 단추를 클릭하면 숙소 예약 폼이 나타나고 폼이 초기화되면서 예약 날짜에 현재의 날짜가 표시되고, 자, G4에서부터 G7 방이름은 CMB 방이름이네요. 그죠? 콤보 상자로 되어 있군요. 여기 설정하면 됩니다. 아주 평범한 문제네요. 그죠? 자, 디자인 모드 편집 모드로 바꾸시고요. 점쇼 하시면 되겠죠? 하시고 폼으로 들어와서 빈 공간에 두고 더블 클릭하며 유저 폼 바로 뜨고요. 클릭해서 이니셜라이즈 변경해 주시고, 자, 1번 문제 푸시면 되겠죠. 자, 예약 날짜는 TXT 예약 날짜네요. 안녕키 항상 보시면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예약 날짜는 오늘의 시간, 날짜 다 나올 때는 now 함수 쓰셔야 돼요. 얘는 지금 현재는 시간만 나왔죠. 그래서 데이터 함수 쓰시면 됩니다. 갈로 열고 닫고 생략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CMB 방이름. 자, 로쇼스가 되겠죠. 행에 있는 자료를 가져왔었을 때 위치 지정할 때는 로쇼스입니다. 로쇼스는 반드시 넌 들어가야 되고요. 위치 지정은 큰 따옴표로 묶어주도록 합니다. 대소음도 상관없습니다. G4에서 G7까지. 네. 자, 로쇼스 끝났죠? 그러면 유저폼 이니셜라이저 문제 1번 문제 끝났네요. 그죠? 그럼 2번 생략하고요. 3번 문제는 종료 탭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 그림 잘 보시고요. 요즘에 메시지 박스를 만들면서
데이터에 주어진 인원수 2번을 했을 때 풀어지는 문제죠. 요 인원수를 계산하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 내용에도 나오고요. 지금 현재 요 기출 문제는 창의 제목에 나왔네요. 그죠? 한 명이 예약돼 있죠. 홍길동.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서 위치는 A3 필드 이름에 주셔야 돼요. 이 필드 이름을 뺄 건데 필드 이름 외에 위에 이렇게 표 같은 제목이 적혀 있을 때는 요 행도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 예약인은 구하는 프로시저 문장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종료는 일단 언노드미를 항상 먼저 씁니다. 놓고 다른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또 언노드미를 까먹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메시지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죠. 여러분, 내용은 뭐예요? 종료합니다. 내용까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여기 VBOK 올리는 생략 가능합니다. 네, 선생님은 쓸게요. 자, VBOK 올리하고 이제 창의 제목 들어갈 거죠. 이 장 제목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인원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인원수 구할 위치 매개변수 요거 잡을 때 매개변수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A3 위치를 렌지 함수 쓰시면 좋아요. 자, 반드시 위치는 항상 필드명이 되도록 합니다. 점을 찍으면 매개변수가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 커런 리젠이라서 여기로부터 위치 지정입니다. 위치 지정. 커런 리젠 점 뭐가 되느냐면 롤스가 됩니다. 여러 개 행을 뺄 거기 때문에 롤스가 되고 얘는 개수를 셀 거라서 카운트가 됩니다. 자, 이 카운트에서 저희들은 마이너스 1을 시킵니다. 이거 보세요. 요 제목 빼고 여기 필드 이름 제목 뺍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남게 되겠죠. 반드시 위치는 여기 주시고요. 이 제목이 없으실 때는 여기 필드 하나만 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칸 띄워주시고, 그죠? 뭐 할 겁니까? 계람 연산자 꼭 쓰시고, 앰퍼센트, 그죠? 그 다음 하시고, 명 들어가겠네요. 칸 띄우고, 예약.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나온지 볼까요? 모드 또 예약. 오늘의 날짜, 그 다음 방 이름 잘 나왔죠? 종료 눌렀을 때 한 명 예약 폼을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이렇게 기타 문제 4번에 기타 작업 1번과 2번과 3번을 풀이할 여러분 이제 함수 풀이를 할게요.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 반드시 푸시고 그 다음에 배열함수 2개 푸시면 함수가 3개가 맞으면 점수가 몇 점이냐면 엑셀 점수가 83점 정도 나와요. 저희들은 프로시저 지에 될 문제 2번 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용자 정의 함수 정확하게 푸셔야 되고 자 사용자 정의 함수 풀어볼게요. 문제가 직업 분목의 종류와 그죠? 보유차랑 효멸 정보를 보고 이렇게 문제를 풀으라고 하네요. 직업 분목의 정보가 종이류로 시작하면 보유차량과 보유차량을 어떻게 보면 휴무일의 정보가 보유차량의 대수가 나왔네요. 그죠? 보유차량이 없으면 보유차량 없음이 뜨고 그 다음 그 외에는 공백이네요. 그죠? 여러분 사용자 정의 함수 풀 때 문제 찬찬히 읽어서 식을 세워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다중 if를 좀 잘 안 쓰는 편이에요. 대부분이는 else if를 사용해서 조건식을 다 나열하고 나머지 else 문 닫고 이런 형태로 풀 겁니다. 자, 얘는 종이류로 시작하면이 돼 있고, 자, 종이류로 시작하면이라면 여러분 와일드 문자인데 프로시저에는 와일드 문자가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직업 품목 종류를 보니까 종이류로 시작하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레프트 함수 쓰셔야 돼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이용하셔가지고 if then else문 주어진 요 문장에 맞춰서 다양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알트 F11. 아, 여러분 제가 한번 다양하게 풀어본다고 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뻐 레프트 눌러서 직업 분목의 정보의 세 글자. 왜냐면 종이류인 글자니까 세 글자가 나와야 되겠죠. 이 세 글자가 종이류이면서 그죠? 종이류인 거에 대한 조건식이니까요. 종이류는 반드시 포함됩니다. 보유 차량이 없다면 자, 보유 차량이 없죠? 보유 차량이 없으면 휴무일의 정보가 나오면서 보유 차량이 없음이네요. 자, 휴무일의 정보, 그 다음 보유 차량이 없음, 문자, 요렇게 연결, 결합연산자 정확하게 주고, 문자는 큰 따비로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종이류이면서 보유 차량이 있으면 보유 차량의 대수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직업 품목 중에서 종이류이면서 보유 차량이 있다라는 것은 1 이상 하시면 되겠죠. 1 이상이면 휴무일의 정보 나오고 보유 차량 이게 값이 나와야 될 테니까 요거는 큰 답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나와야 될 기호 잘 묶었고 보유 차량 연결시켰고 대 나오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하면 보유 차량의 대자가 붙어서 나오게 돼 있네요. 그죠? 그 외에는 마지막에 else 문을 열어서 FM 비고의 공백으로 채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형태. 자, 저희 대한 컴퓨터는 이 프로시저 문제 다중 if 잘 안 쓰고 그죠? else if로 전부 다 해결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지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실행시켜 볼게요. X, FN 함수, 직업 품목, 유차량, 휴일의 정보. 자, 정보. 종이류가 아니니까 종이류가 아닌 거는 다 공백이 나와야겠죠? 종이류인 거를 포함해서 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용자 정의 함수는 잘 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 여러분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 나오면 여러분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배열 함수의 보너스. 여러분들 잘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규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함수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인덱스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색인시키고 싶은 필더 선택하시면 돼요. 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센터 코드가 나와야 되네요. 센터 코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바로 잡으시고 고정하시고요. 여러 개 구하잖아요. 그죠? 행을 3개 구하니까. 매치 들어가겠습니다. 매치 맥스 배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배열 조건식 첫 번째 항상 갈로 여시고요. 운영 구분에 대한 요소죠. 그래서 운영 구분이 자 내렸어 가지고 자 여기 운영 구분 있죠. 옆에 다른 열도 구할 필요성이 없죠. 그러면 열 고정 생략하셔도 좋고 늘 옆에 열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서 열 고정 참고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가 많거든요. 저희 학원생들은.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if 안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가장 큰 값은 뭐예요? 면적이겠네요. 자 면적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네. X 닫아주시고요. 신비하시고 그 다음에 검색할 범위 매치 어레이 영역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가 굉장히 보너스 함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인덱스 마지막에 다 넣으시고요. 자, 매치 어레이 영역에는 일치 유행의 값이 들어가죠. 근데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 주시면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은 거의 없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요소만 거의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는 1,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이나 마이너스 1은 수치값일 때 좀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잘 나오죠. 자,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 여러분 보났습니다. 다음 배열함수 한번 볼까요? 자, 배열함수를 저희들은 좋아합니다. 자, 콘케이트 함수, 문자열 함수 주어졌네요. 썸인데 예시 한번 보세요. 지경이면서 네 곳인 거, 위탁이면서 한 곳이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구해져야 되느냐면 썸의 배열함수 중에서 개수를 구하는 함수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위치가 표수함에 L 구에서부터 그죠? L 16까지 구하면 되네요. 가전약하고 의류는 여기는 아니고 자 여기서 운영구분 L 9에서부터 L 16까지 네. 자 구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콘케이트 함수 먼저 쓰시고요. 콘케이트 앞에 글자가 지경이라고 나와 있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경 쓰시고 자 콘케이트 함수 너무 편리한 거 결합는 혼자 안 쓰셔도 되죠. 그 다음에 썸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일 함수 습관적으로 갈로 하나 더 여시고요. 좌측에 있는 게 조건이 되겠죠. 자, 지역이 그죠? 서울인 거 그죠? 열고정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조건 하나 감쌌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또 뭐가 돼요? 어? 직영 임금만 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직영이랑 뭐예요? 위탁을 따로 행으로 주지 않았죠. 여기에 직영, 여기가 위탁 이런 식으로 행위 조건으로 제시해 줬으면 편리했을 텐데 행위 조건을 주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또 만들어야 되겠죠. 부분이 위탁인 거에 여러분 조건이 뭐예요? 직영인 거 직접 써줘야 되겠네요. 직영인 거 조건 하나 들어갔죠. 자, 썸 배열함수 중에서는 if 들어가지 않았을 때 조건 두 개 들어갔을 때 곱하기 1 생략합니다. 그래서 썸 잡으시고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와요? 치경하고 요 숫자 나오겠네요. 네 곳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여기 지경 뒤에 글자를 이렇게 저희들이 스페이스바 민다고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아요. 네, 컨담프 사이에 이렇게 밀어 주셔야 돼요. 지경 네 곳이 나왔고 꽃 여기 꽃과 다시 요 위태까지는 콘케이트 함수 안에다 그대로 나열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자, 심표하고 건담비 묶어서 여러분 쓰시고 다시 띄워졌나요? 띄워졌죠? 다시 이거는 건담비 안에 들어가니까 띄워집니다. 위탁 써야 되겠네요. 시험장에서 디테일하게 보려면 막 마음이 졸여요. 그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콘케이트 끝났고 치경 내고 끝나네 그죠? 그러면 위탁 한 곳도 나와야 되네 그죠? 한 곳에 함수가 들어가야 되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썸의 조건식 똑같으니까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하시고 치경 대신에 위탁만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위탁 여기 한 걸 띄워졌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음 네 여기도 꽃이 나와야 되겠죠. 큰 담배하고 큰 담배하고 콩게이트 함수 잡으면 되겠죠. 자, 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지경이 전부 다 0이 나왔네요. 얘가 조건이고 얘가 지경인 얘가 썸 개수
조건 몇 개죠? 조건 하나, 조건 두 개, 그 다음 개수. 여러분 이거 띄우기 여기서 말 띄워주도록 다시 볼게요. 없이 잘라. 자, 이거 제가 띄워쓰기 했더니 암수가 이렇게 됐네, 그죠? 잘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경이 나왔고, 요 지경 다음에 한 칸을 띄워야 되니까,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 그죠? 요거는 윗딱 사이에 한 칸을 띄우면 되겠고, 그죠? 네, 네, 좋네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배열함수 다 풀렸네요. 자, 3번 카운트 이프 함수 한번 풀어볼까요? 카운트 이프의 카운트 이프스의 텍스트. 자, 여러분 볼게요. 지역별 개수니까 여러분 요거는 지역별 개수가 카운트 이프가 뒤에 올 건지 안 보고 카운트 이프스는 여러 개 조건에 해당되겠죠. 자, 여기는 M9에서부터 O16까지면 여기에 구해야 되네, 그죠? 이게 가구이고 가전이고 의류이고 조건이 여기 들어갈 거니까 카운트 이프스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지역은 여기 지역별 뒤에 개수만 하시면 되겠고. 자, 텍스트 함수 열어서 퍼센트 기호 쓰시면 되고. 자, 여러분 만들어 봅시다. 는 카운트 이퍼스 여러 개 조건에 해당되는 함수가 되겠죠. 자, 카운트 이퍼스 들어가겠습니다. 카운트 이퍼 시계는 여러분 이거 항상 좌측에 있는 배열 항상 유심히 보시고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조건이 지역이네요. 지역이면서 배열함수 하시다가 항상 습관이 돼가지고 또 넌하고 서울 찍는 분들 많아요. 안 됩니다. 카운트 이퍼스는 그레이테어리 렌지에 여기가 그레이테어리 영역이 되는 거예요. 서울 찍어주시면 돼요. 자, 여러 열 가구랑 가전이랑 여러 개 갈 거죠. 열고정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구인 거 찾아야 되겠죠. 자, 가구인 거를 찾으러 갑시다 했는데 여러분 고민되네요. 음, 가구는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에 자, 직업 분목 정보 보세요. 가구가 앞 글자가 가구로 돼 있는 게 있고요. 뒤에는 다른 글자가 나오네요. 그죠? 오호, 여러분들 와일드 문자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와일드 문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직업 분목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 다 고정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세일 주소를 찍으시면 큰 따옴표로 묶지 않는데 카운트 이퍼나 카운트 이퍼스나 에버리지 이퍼, 에버리지 이퍼스들 문제 푸실 때 조건씩 반드시 묶여야 됩니다. 큰 따옴표로. 자, 그런데 가구인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첫 글자가 여러분들 직업 분목 정보를 보니까 첫 글자가 가구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죠? 그러면 가구가 첫 글자만 나와 있는데 뒤에도 있는지 보세요. 사이에도 다 있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와일드 문자에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와일드 문자는 묶어주고 결합 연산자 써서 가구인 거. 자, 여러분 위에 있죠? 행 고정하셔야 돼요. 자, 행 고정하시고 뒤에도 가구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합 연산자 쓰셔서 또 하셔야 돼요. 이렇게 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와일드 문자 모든 문자열 앞뒤로 붙이고 이게 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어차피 행 고정하셔야지 또 옆으로 그죠? 열이 밀리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조건에 가운데 F씩 닫았죠. 그 다음 나누기.
카운트 이퍼는 알 건 없죠. 자, 카운트 이퍼는 지역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지역 하시고 지역의 조건이 F4. 자, 조건은 서울인 거. 자, 열 고정할게요. 발로 닫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0.75 잘 나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 텍스트 들어갈게요. 텍스트 함수 백분율 지정하겠습니다. 퍼센트 기호는 그죠? 0% 하시면 되죠. 소수점 없죠? 퍼센트 기호 쓰시면 되겠죠. 텍스트는 반드시 큰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네, 발로 닫고 잘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 조건식에 이렇게 하시고 채우기 포인트로 가시며 자, 요거 셀 밀렸나 볼게요. 가전인 거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요 라인에는 M8 잘 밀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의류 그죠? 58 잘 물렸죠. 여러분 잘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업 중이라 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봐달라고 난리인데 저는 풀이하고 있네요. 그죠? 평균의 면적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함수 풀이를 마무리할게요. 자, 운영 기간은 여러분들 이거 시간이 남거나 안 남으면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배열하고 사용자 정의 잘 풀어놓으면 마음의 여유가 좀 있죠. 자, 문제를 잘 풀었어. 여러분, 문제를 봅시다. 왜요? 연기간이 20 이상인 면적의 평균을 계산하되 평균은 자리를 내림하여 정수로 표시해라. 그러면 여기는 라운드 다운 먼저 와야겠죠. 그 다음에 에버리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퍼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운영기간이 기존 날짜 빼기 개설일의 연도가 20년 이상이면 면적의 평균을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죠? 배열함수였네요, 여러분. 우와. 선생님이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바쁜 관계로 여러분. 우와,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배열함수 3개 나왔네요. 배열함수 3개의 사용자 정의의 일반 함수 가운데 입어서 쓰는 거. 우와, 여러분 배열함수는 거의 2개 정도가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에 배열함수만 열심히 푸셔도 합격하겠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매일 강조하는 게 배열함수에 목숨을 걸자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배열함수면은 뭐 크게 할 게 없죠. 배열함수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에버리지 들어가겠죠? if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건이 몇 개가 되겠죠? 운영 구분이 위탁이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돼요? 기존의 날짜의 연도 빼기 개설일 연도가 20년 이상인 면적의 평균이니까 조건이 이렇게 문제에 제공되어 있는 조건 하나와 여기 옆에 좌측에 주어진 문제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자, 조건 2개니까 if 바로 여시고 운영 구분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운영 구분이 직영인 거, 그죠? 자, 여러분 열고정 갈로 닫고 다음 식 끝났네요. 다음 조건식 줄게요. 2월 기준일의 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2월 함수 들어가야 되겠죠. 기준일의 연도 하실 때 여러분 명심 행고정을 하시거나 절대 고정을 하시거나 그죠? 빼기 그죠? 2월에 뭐 어디가 돼야 되느냐면 개설일의 연월일 있네요. 그죠? 개설일의 연월일 고정하시고 그죠? 얘가 20년 이상이다. 20년 이상이다. 조건 끝났네요. 그죠? 자, 조건과 조건식 2개. if 들어갔죠, 여러분? if 들어가면 쉼표. 자, 평균을 구할 것은 면적이네요, 여러분. 면적. 그죠? 앞에서 고정하시고 자, if 닫고 에버리지 넣었습니다. 자리수 지정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에 자리수 내림하여 정수로 표현하여라 0이 되겠죠. 정수를 표현하는 거 0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열함수 치고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잘 끝났네요. 그죠? 여러분, 아주 배열함수 세계준 기출문제 2024년 1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 뭐 1회 문제가 2024년도에 1회 나왔던 문제를 대충 살펴보니까 그냥 좀 완만한, 팽이한 그런 수준의 문제였네요. 그죠? 앞부분에 보시면 고거 필드에 OR 들어간 거, 이거 배열함수. 여러분들 배열함수 잘 잡아 놓도록 합니다. 배열함수가 고거 필드 식이나 조건부서 식에도 접목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엑셀 2024년 신화공 문제 1회 풀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